오늘은 2021년 8월 12일자 오늘의 이제 이 주식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못했지 우리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와서 사무실에서 이제 좀 알려주고 하느라고 얘기 좀 하고 어제 좀 늦게 끝나가지고 못한 거지. 교육생 아니었어? 응, 교육생. 근데 교육생인데 뭐 졸업생인 거지 사실. 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계속 하고 있었던 교육생 아니야 최근에? 아니 이제 최근에 자주 만나는 그냥 졸업생인 거지. 같은 회사 다니고. 자, 오늘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계속 이 전체 투자금 줄이는 작업 하고 있고, 오늘은 SKI 테크놀로지를 이제 50주 들고 있던 거를 청산을 해가지고 현금이 생겼었지. 근데 지난주에 이제 신일제약 1000주를 팔았다가 재매수를 한 물량이 조금 일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청산을 해버린 거지. 청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일제약이 이제 성장주에서 고평가된 우량주로 전환하는 실적이 안 좋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량주 고점 탭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버린 거고, 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본적 분석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재매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내버린 거지. 이쪽 얘기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실적을 기준으로 이 제일 먼저 보면 이 제일 밑에 이 개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똥주, 개잡주, 잡주 여기가 이제 실적이 흑자가 됐다. 그래서 흑자 전환한 우량주가 존재를 하고 우량주, 그 다음에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 이쪽에는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가 있고 초고속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가 있는 거고 광속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가 있는 거고 이 신급 미친 성장주가 있는 거지. 미친 성장성이 생긴 그런 우량주가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산 그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미친 실적을 찍어서 사고 싶었던 거지.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잠들어 있는 얘기는 PBR이 한 1.2 정도에 있어. 근데 오늘 인바디처럼 이제 신급 성장성을 갖는 그런 실적을 찍으면 신급은 PBR이 2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인바디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인바디 같은 경우에 네이버 기준이지.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달라. 그래서 PBR은 2.47배.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 성장성을 이제 성장주로 인정을 약간 받고는 있었던 그런 회사로 보여지는 거지. PBR을 봐서는. 그래서 PBR이 2.47배 정도다. 그러면 얘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기존에 좋았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약간의 이 성장은 있었던. 그래서 PBR이 이때 이제 늘어났다가 다시 세츄레이션이 되면 다시 나빠지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올해 좀 한 30% 정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30%면 초고속 성장이니까 그러면 1.5에서 2 정도?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놨겠지, 이 회사에서. 뭐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이제 매핑을 시키면 요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135, 한 PBR이 5 정도, 한 4 정도가 됐어. 근데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봤더니 30% 이상을 지속적으로 찍고 있어. 그러면 얘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여기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일제약처럼 실적이 이제 성장주로 있다가 실적이 좀 이렇게 우량주로 꼬꾸라지게 되면 일단 주가는 무조건 반토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우량주로 이제 바뀌는 해가 이제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반토막이야, 이거. 반토막. 그리고 초고속 성장주였다가 성장주로 바뀌어도 반토막. 이거 반토막. 그 다음에 이것도 반토막.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도 반토막인 거지, 주가가. 그래서 적자 딱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0.5를 향해서 가는 거야. 항상 주가는 그냥, 반토막 나겠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 좀 이따 이제 살펴보긴 할 텐데, 지금 물려있다라고 표현한 이 종목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성장주였었는데, 우량주가 됐거나, 아니면 우량주였는데, 성장성을 갖는 우량주였는데, 그 성장성이 그냥 사라졌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크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최소 전체 투자금의 20%를 지금 이제 현금화를 막 할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 이유는 다시 추가 30%를 더 뺄 거라고. 그거를 이제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렇게 뺀 투자금을 언제 다시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12월 정도면 이제 국가 이제 이 예산 편성이 되고, 다시 이제 이 국가에서 국가 사업 세금 걷어들인 거 가지고 다시 푼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시장에 이제 돈이 확 풀리면서 그것들이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지, 사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1, 4분기에 항상 역대 차트를 보면 1, 4분기에 거의 고점을 많이 찍으니까 그 대세 상승을 한번 바라보겠다. 그런 얘기인 거고, 이쪽은. 그래서 지금은 신일제약으로 해서, 신일제약이 이제 잠깐 보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17,400원인데 1000주면 1,700만원 정도를 들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1,700만원 정도는 다 현금화 시켜버린 거지. 그 전액을 다 현금화를 시킨 가장 큰 이유는 오늘 SKIT를 털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막 치고 올라와서 우리가 들고 있던 이제 50주를 청산할 가능성이 생겼던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캘핑을 같이 하니까 거의 이 꼭대기에서 파는 거지, 우리가. 그지? 오늘의 요 정도 봉인가? 음봉 2개 해서 밑에 딱 덮는 요 봉에서 팔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캘핑 매도법으로 그냥 날려버린 거지. 그런 다음에 재매수를 하고, 이쪽인가 이쪽에서 그치. 이제 이쪽에서 W자 보고 재매수를 했는데, 물려서 3시에 다시 재매수를 더 한 거지. 여기서 이쪽 저항선 돌파보고, 항상 2시 이후에, 2시 이후면 이쪽이고, 이 저항선을 오늘의 최고가 기준으로 2시를 무조건 가고, 그 상태에서 내리그면 이 돌파된 흔적이 보인다고. 이 돌파된 흔적. 그러면 이쪽이 사실 W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산 거지, 사실. 그랬다가 샀는데 더 떨어져서 이제 약간 마음이 아팠다가 다시 원복돼서 다시 기분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인 거지. 그래서 1차 매수는 우리가 이쪽에서 했던, 여긴가? 이쪽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2차 매수는 이제 오전에 조금, 오후에 조금 해서 우리가 생각한 그 물량을 확보를 해놓은 거지. 잘했지. SKIT는 성공이지, 사실 오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변동사항. 그리고 이 얘를 팔았기 때문에 이 50주라는 얘기는 현금으로 치면 거의 1,000만원이 좀 넘어가는 금액인 거지. 그래서 이 1,000만원이 더 넘는 금액이 이제 생길 예정이니, 사실 팔았을 때 내가 처음에는 그 1,700 정도 중에 한 500 정도는 놔둔 상태에서 한 1,200, 1,100, 한 그 정도만 이제 현금화를 시켰던 거지, 장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SKIT를 터는 거를 보고 이 현금을 먼저 이체를 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다시 이 예수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만들어진 상태가 된 거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SKIT를 산 거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사버리면 이 현금부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부터 사시는 거야. 예수금으로 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금을 먼저 빼야 최대한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신일제약을 팔았던 그 돈으로 또 사면 안 되니까 그렇지. 신일제약을 팔아 남은 돈을 빨리 다른 은행으로 그렇지. 이체시키고 SKI 테크놀로지 판 예수금으로 재매수를 또 해야 재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또 이틀이 걸리니까 맞아. 현금 시키려면. 현금화를 시키려면 또 이틀이 걸리니까. 그래서 얘를 팔아서 이제 재매수를 할 때도 또 보수적으로 사는 거지. 지금 이제 1,000만 원이 생겼으니 500만 원은 현금화를 할 거고 500만 원은 이제 재매수를 할 건데 오늘 한 200, 한 300 정도 쓴 건가? SKIT를 20주를 샀나? 그치, 원래는 10주, 그지? 10주만 사려고 했는데 너무 얘를 20주를 산 거지. 맨 처음에 10주만 사려고 했어. 근데 얘가 하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이제 상향이니까 당연히 더 사는 건 맞아. 거기서 다시 물타기란 거지. 우리 매매법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생각보다 두 개로 막아놨지. 만약 나는 이 적정 물량이었어 이게. 그래? 나는 SKIT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자기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머릿속에 항상 이제 얘를 이 물량을 어느 정도나 내가 가지고 있을지 스윙은 200만 원 정도, 투자는 한 5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은 보수적으로 잡기로 해서 반씩만 사기로 했어, 자기야. 그 반이라는 게 이제 최소 500 이상이 500 이상이었잖아. 그러면 500만 원 언저리로 사두면은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 이 최소 200만 원 이렇게 사자 그랬는데 200만 원 언저리 이렇게 살까? 이렇게.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낮추는 거지. 그리고 아예 절반으로 사자 그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이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접근을 한 거지. 인바디. 얘 같은 경우는 50주를 산 거잖아. 그래서 150만 원 정도만 이제 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사도 괜찮을 것 같다. 20주는 너무 조금이다. 그래서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얘도 뭐 산 뒤에 올랐으니까. 아니야. 갑자기 코스피랑 코스닥이 너무 막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 얘를 살려고 하다가 저항선 돌파 바로 살려고 했는데 포기를 한 거지. 혹시 3시 이후로 또 급락을 할까봐. 근데 3시가 지나도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내려가고 코스피 지수도 내려가고 코스닥 지수도 내려갔었지. 계속. 그래서 오늘 좀 뭔가 걱정이 많았지. 그래서 2시 이후로 이제 쟤를 살려다가 3시 이후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3시 이후로 봤는데 더 오르는 거지. 뭐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쯤에 산 것 같아요 우리가. 그치, 거의 마지막에 샀지. 잘 샀어. 인바디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되게 잘 산 거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잠깐 끊자고. 전비회 등록부터 할 거야.